그러니까 요거는 A 코사인 2파이 FCT, 요거는 A는 뭐 KA라고 해야 되고 2라고 해야 되고 1이라고 해야 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뭐 다 똑같이 이게 거의 뭐 기말고사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한 97% 이상 돼. 98% 이상 돼. 이런 문제가 BPSK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지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다 BPSK를 지금 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5G 4G 그다음 와이파이니 이런 것들 다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BPSK가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PSK가 제일 중요한데 뭐 일단 바이너리로 지금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이거 뭐 나는 K로 하니까 좀 따라하기 힘이 들더라 하면은 그냥 1이라고 해도 돼. 이거 1이라고 하고 그냥 1 코사인 2파이 FCT 아니면 2 코사인 2파이 FCT 뭐 해도 내가 맞다 해줄 거야. 전혀 뭐 그런 필요 없어. 고민할 필요 없어. 여기는 이제 K라고 하고 합시다. K라고 하고 합시다. 확률 분포를 나타내어라. 그러면은 이거 R0가 S0 더하기 일단 N0가 될 텐데 S0가 쭉 들어오면은 A 코사인 2파이 FCT가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RT가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이게 NT가 들어왔다 합시다. 이렇게 들어오는 시그널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K로 지금 받는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야. K로. 아까 얘기했지만 K를 1로 두고 해도 되고 2로 두고 해도 되고 A라고 두고 해도 되고 10이라 해도 되고 100이라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0만 아니면 돼. 0만. 0만 아니면 돼. 마이너스로 해도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면 부호가 바뀌거든. 마이너스면.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좋고 0보다 큰 값, 암값이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S0는 보면은 0부터 TB에 이게 RT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R0로 합시다. R0는 RT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K의 코사인 2파이 FCT DT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RT 대신에 넣어주면 이걸 대입을 해줘야 되잖아. 이걸 대입을 한다고. 그럼 0부터 TB 사이에 A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NT 여기에다가 K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결국 K의 A도 여기 빠져나가고 0부터 TB에 이게 코사인 제곱의 2파이 FCT DT가 되겠고 더하기 이거는 K의 0부터 TB에 이게 N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DT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앞에 게 S0고 뒤에 게 이제 이게 N0가 될 테니까 이게 S0고 이게 N0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요 코사인 제곱한 거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제곱한 거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은 이게 인테그랄 보면은 인테그랄이 0부터 TB에 코사인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DT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이 인테그랄 해주면은 코사인은 뭐 제로가 돼 이거. 근데 뭐 하여튼 정확하게 보면은 2분의 1에다가 이 인테그랄에다가 인테그랄 하면은 t에다가 4파이 FC분의 이게 사인 4파이 FCT 여기에서 0부터 TB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제로 된다 했지. TB가 되니까 이 결국 2분의 TB 인테그랄 해주면 2분의 TB 돼. 요 부분은 요 부분 2분의 TB가 되니까 결국은 R0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어떻게 KA의 2분의 1 T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K의 이게 N0 이렇게 되면은 N0는 뭐 이게 2분의 N0의 K 제곱에 이게 2분의 TB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이게 가우시안 분포로 다음에 이게 1을 보냈을 때 이거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KA의 2분의 TB에다가 2분의 N0의 K제곱에다가 2분의 T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뭐 해주면 되겠지. 하여튼 이건 넘어갑시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결국 BR 구해보면 BR은 Q 펑션의 루트 2 EB 오버 N0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게 이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요 여기에 지금 내가 곱해주는 걸 K 코사인 2파이 FCT라 했는데 지난번에는 KAA 코사인 2파이 FCT 요렇게 해서 곱해준 거야. 뭐 A가 오늘 한 거는 여기 지난번에는 A를 곱해서 한 거고 오늘은 K만 곱해서 A를 빼고 한 건데 결국은 똑같아. 결국 똑같아.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고 뭐 잘 안 나오면은 뭐 다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 나한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던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내고자 할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었는데 누가 질문했었는데 이게 그 내가 수신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수신기를 이게 이 코히어런트 디텍션이라고 코히어런트 뭔가 일치한다는 말이거든. 코히어런트 리시버라고 그래. 코히어런트 수신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코히어런트 리시버야. 코히어런트야. 코히어런트. 근데 코히어런트가 뭐 일치한다 이 말인데 일치하는 뭐가 일치하느냐? 뭐가 일치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수신기가 어떻게 된다고? 수신기에다가 AA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곱해준다고 했잖아. 0부터 TV 이렇게 된다 했잖아. 이렇게 해서 뭘 둘이 일치시키냐 하는 거 코히어런트 리시버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코히어런트 리시버야. 5장에서 배웠던 거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A의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다. 요게 사실은 곱하는 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이 부분이 뭐 그냥 곱해주는 거 아닌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곱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보기에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쉬워 보여. 굉장히 쉽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 응. 보기에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기에는 매우 쉬워 보인다. 뭐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실제 구현할 때는 실제 구현상으로는 실제 구현하려면 왜 어려우냐? 왜? 코사인 2파이 FCT 그냥 어차피 저쪽에서 코사인 곱해서 보내는 거고 나는 뭐 코사인 뭐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쪽에서 만약에 보내는 시그널이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오면은 내가 받는 쪽에서 그냥 코사인 2파이 FCT로 곱해주면 되지. 이게 뭐가 어렵냐? 이게 뭐 그냥 뭐 지금까지 뭐 수학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뭐가 어려우냐? 응? 이거는 이제 보내는 시그널이고 여기는 수신기 측에서 곱해주는 거야. 이 두 개 곱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뭐가 아니냐. 잘 봐봐. 이게 코사인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코사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사인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게.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사실은 페이지만 달라지는 거니까 사인을 그려보자. 그래서 보내는 시그널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인 이렇게 코사인이 이렇게 왔다 합시다. 이게 A고 이게 A고 앰플리튜드가 A고 이게 마이너스 A고 이 제로고 이게 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이제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요게 1번 시그널이라면 요게 1번 시그널 이렇게 있어. 그럼 2번 시그널을 잘 봐봐. 이게 보내는 시그널이 이렇게 오고 있어. 근데 내가 곱해줘야 되네. 이거는 내가 어디 시작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거는 잘 보면은 이렇게 곱해줘야 돼. 이게 2번 시그널을 요게 곱해준다라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곱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는 시그널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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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곱해줘야 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딱 시작점이 똑같아야 된다고. 이게 0에서 시작하니까 딱 여기서 0에서 딱 시작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이 코사인이 굉장히 빠른 신호거든. 코사인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2.4기가 이 코사인이 2.4기가 대역이나 5기가 대역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럼 뭐야 이게? 이걸 우리가 C로 나타내면 2파이 곱하기 2.4 곱하기 10의 9승 T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코사인 2파이 곱하기 5 곱하기 10의 9승 t 요렇게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 한 주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 주기가. 이게 만약에 5기가짜리를 쓰고 있대. 한 주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t가. 이 주기가 어떻게 돼? db가. db가 아니라 얘는 t라고 해야 되겠네. 이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때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5 곱하기 10이 9승분의 1초가 된다고. 어? 5 곱하기 10이 9승분의 1초로. 0. 뭐 이게 0.5 아니 0.2 나노세컨드가 되네. 0.2 나노세컨드가 된다. 이렇게 10의 9승이니까. 뭐 2.4기가 하면은 뭐 이거일 때는 어떻게 돼? t가 2.4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초니까 뭐 해서 뭐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4분의 1 나노세컨드 뭐 요 정도 되겠네. 뭐 이거는 거의 뭐 0.25 뭐 나노세컨드 정도 되겠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내가 딱 요 지점을 맞춰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정확하게 코사인이 들어온다. 내 이쪽에서 보낸 시그널이 저쪽에서 보낸 시그널이 여기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식으로 적을 때는 그냥 a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a 코사인 2파이 fct 이거 얼마나 쉬워. 수식으로 적을 때는 너무 쉽다고. 수학적으로 적을 때는 너무 쉽다고. 근데 이걸 실제로 내가 구현을 해야 된다. 저쪽에서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는데 내가 수신기에서 저쪽에서 어떤 점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이 지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타임 딜레이가 생긴다. 타임 딜레이. 나는 저거 맞추고 싶어서 나 그래서 정확하게 그 2.4기가로 만약에 5기가로 이렇게 한다는 거 한 주기가 뭐 0.5, 0.2 마이크로세컨드 아니 0.2 나노세컨드가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주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걸 잘 파기가 어렵거든. 그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나는 곱해주고 싶었어. 정확하게 곱해주고 싶었는데 타임 딜레이가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저쪽에서 A 코사인 2파이 fct를 하는데 곱하기 했는데 내가 잘못 타임 딜레이가 좀 생겨가지고 코사인 2파이 fc의 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해봅시다. 약간 딜레이가 생긴 거야. 이게 딜레이가. 딜레이가 생겼다고. 딜레이가 생기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줘.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고. 뭐 마이너스 해줘도 괜찮아. 뭐 사실 별 큰 의미는 없으니까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뭐 큰 의미는 없어.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마이너스로 해주는 게 더 맞긴 하겠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2파이 fc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2파이 fc의 델타 t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요거 다 상수고 이 fc도 상수야. 뭐 예를 5기가 대역을 쓰면 5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타임 딜레이도 상수라고. 이게 다 상수라고. 이 상수가 된다. 그래서 어떤 값으로 우리가 취환할 수가 있어. 상수라고. 어떤 값이라고 다 정해진 값이라고. 이 t처럼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타임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상수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하면은 코사인 2파이 fct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세타라든지 뭐 플러스 세타라든지 이렇게 다른 상수로 이렇게 뭐 적을 수 있다고. 세타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타임 딜레이가 난 분명히 타임 딜레이 생겼어. 이게 타임 딜레이가 생겼다고. 타임 딜레이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페이즈가 달라졌다고. 타임 딜레이가 생겼는데 페이즈가 달라진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타임 딜레이가 생겼는데 페이즈가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좀 이게 타임 딜레이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이게 보내는 시그널이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시작 지점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코사인을 받았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받아버렸다. 이 시작 지점이 좀 나는 맞추고 싶었는데 이게 시작 지점을 딱 정확하게 코사인을 못 맞추고 이상 여기서부터 이 딜레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약간 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타임 딜레이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못 맞춘 거야. 요만큼 못 맞춘 거야. 요만큼 못 맞춘 거야. 이만큼 4분의 1 주기만큼 못 맞춘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네, 잘 봅시다. 이게
내가 저쪽에서 보낸 걸 A에 코사인 2파이 FCT로 보내서 뭐 A는 빼고 합시다. 하는데 내가 받는 거를 4분의 파이만큼 딜레이 시키면서 2분의 파이만큼 딜레이 시키면서 어떻게 되냐? 2분의 파이만큼 딜레이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사인으로 된다고. DT가 된다. 0부터 TB 이렇게 되면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사인의 공식 이게에서 이게 코사인 이게 사인하고 사인 2세타 사인 2x라고 합시다. 2x는 어떻게 되냐면은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요렇게 되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형의 공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 공식 중 하나예요. 그럼 이것도 보니까 이 두 개 똑같잖아. 이게 똑같거든. 같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게 삼각형의 이거 뭐 백악 공식, 뭐 반각 공식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자체로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적분이면 미분하기가 어렵거든. 뭐 미분은 할 수는 있지. 하나씩 미분해 주면 되니까 앞뒤로. 근데 적분이 안 되거든.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 이렇게 반각 공식 이렇게 쓴다고 이게. 그럼 요거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요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이게 2분의 1의 사인의 4파의 FCT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이게 DT 이렇게 된다. 0부터 TB 사이.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이걸 적분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8파이 FC분의 코사인의 원래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4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부터 TB 이렇게 된다. 그럼 TB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있고 8파이 FC고 코사인의 4파이 FC하고 TB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가 넣으면 뭐예요? 1 되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FC하고 우리가 보통 요 TB를 1로 두거든. 이게 1이 되도록. 4파이 1이니까 이것도 1이야. 1 빼기 1이니까 뭐가 되냐? 제로가 된다고. 제로.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원래 코사인으로 받아서 이 코사인을 이제 코일런 디텍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으로 받아서 코사인으로 곱해서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딜레이가 내가 어떻게 그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이 들어서 딜레이가 생겨서 이걸 곱해주게 됐더니 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제로가 나온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이게 신호가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신호가 아무것도 안 나와. S0가 제로가 된다는 거야, 이게. 나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잘 맞추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렇게 잘 맞추어서 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 잘 맞춰서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코사인으로 하는데 내가 코사인으로 딱 정확하게 시작점을 일치해가지고 시작점 일치지. 일치.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 했는데 내가 이거는 시작점을 일치를 못 시킨 거야, 이게.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신호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나온 게 된다니까 안 나오게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쓸 수가 없어 이래 되면은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이제 수신기를 이렇게 그렸잖아 수신기를 이렇게 그렸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수신기를 이렇게 그렸거든 이 수신기를 그런데 여기에다가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걸 동기화라고 그래. 정확하게 시작 지점을 맞춰주는 거. 이걸 동기화라고 그래. 동기화 회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동기화 회로가 들어가야 돼.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기 뭐가 된다고? 요게 동기화 회로가 있어야 돼. 동기화 회로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 부분 있잖아요. 이 앞에 안테나 달아서 요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이 있으면은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우냐 하면은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어떤 게 만드는 게 어려울까? 어떤 게 더 어렵냐면은 2번이 100만 배 더 어려워요. 2번이 100만 배 더 어려워. 어렵다. 이게 100만 배 더 어려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동기화 회로를 맞추기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들어오는 시작 지점하고 딱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코사인을 정확하게 곱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워.
그냥 이거 코사인 곱하는 거하고 인테그럴 해주는 거하고 뭐 가져가서 뭐 디시전 내린 거 요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 이거 배우면 아무나 할 수 있어. 초보자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야. 이거 1번은 문제는 2번이야 이게. 동교회로를 맞추기가 그거 너무 어렵다고 이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뭐냐 이 핸드폰이 이게 다 스마트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뭐 보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영상 보고 뭐 이게 화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모뎀 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우리가 핸드폰 내에 그게 요런 기능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만들기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삼성이 따로 이제 그 칩을 만드는 모뎀 칩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퀄컴이라는 회사 들어봤나? 퀄컴.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수입했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냅드래곤이라는 본이라는 뭐 이런 좀 약간 핸드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용어를 들어봤을 거야. 뭐 스냅드래곤 뭐 무슨 9800 뭐 이런 걸 쓴다 뭐 이런 그 칩을 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그게 뭐냐면 이게 모뎀 칩이야. 모뎀 이걸 이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 전체 부분 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이게 결국 여기에서 처리해 주는 게 이게 뭐 스냅드래곤 물론 뭐 안테나는 아닌데 안테나 빼고 뭐 이렇게 안테나 빼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왜 그러면은 왜 삼성이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 좋은 데는 스냅드래곤 여전히 퀄컴 칩 쓰고 있어. 삼성도. 왜 그러냐? 왜 자기 거 안 쓰고 왜 그 퀄컴 쓰냐? 얘네가 더 잘 만들어도 뭘? 코사인 곱하고 인테그럴 하는 거는 삼성이나 나도 만들 수 있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 금방. 너무나 쉬워서.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돼. 이게. 동계로가 잘 안 돼. 이 부분이 어려워. 그 시작 지점을 찾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맞춰주는 이런 걸 우리가 이 코사인을 곱해서 하는 거 여기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코사인 곱하는 거 뭐 그냥 뭐 아이고 뭐 코사인 곱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코사인을 곱한다라는 건 뭐냐 정확하게 코사인을 곱한다라는 건 정확하게 그 시작 지점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야. 저쪽에서 보내는 시그널하고 보내는 시그널이 오다가 딜레이가 생기잖아. 이게 전파가 딜레이가 생기니까 뭐 그런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 정확하게 오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이 들거든. 그걸 정확하게 알 것 같으면 뭐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코사인을 곱해준다. 우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코사인 곱해주는구나. 음? 그다음에 5장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5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ST를 곱해줬잖아. 5장에서는. 5장에서는 뭐 그냥 그래 5장에서 할 때는 우리가 그냥 K의 S1T를 뭐 곱해줘가지고 인테그랄 뭐 이렇게 해주잖아 이게.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게 K의 S1을 곱해준다. KS1 예를 들어서 KS1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 KS1이 0부터 TB 사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정확하게 이 시작 지점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시작 지점이 맞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들어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 그냥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어떤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 요걸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동기화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라고 그래. 동기화. 동기화. 이게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하고 내가 이걸 할 수는 없어.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이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뭐 하고 뭐 BR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BR 구하는 거에 한 뭐 수십 배 더 어렵다고. BR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비하면 이걸 맞추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여기서 할 수는 없거든. 이 수업 시간에 이걸 다룰 수가 없어. 이건 대학원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좀 더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이 그 뭐냐 올림픽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그 뭐냐 이게 뭐 이 사람들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던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4명이나 5명 뭐 이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막 이렇게 똑같이 발을 올리고 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 그 혹시 그런 건 뭐라 하는지 아나? 이게 그걸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해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우리나라 말로는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이 딱 동기화된 스위밍 이 수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박태환처럼 이렇게 뭐 기록 경기로 딱 땅 하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딱딱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 팔 올릴 때 팔 올려야 되고 다리 올릴 때 다리 올려야 되고 같이 딱딱 맞춰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그걸 싱크로나이즈드, 이 싱크로나이즈드가 이제 이게 딱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 몇 명이 이게 딱 그 동작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실제로는 원래는 이걸 코히어런트 디텍션이에요. 코히어런트 디텍션, 리시버, 코히어런트 리시버.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 거. 이거 어렵거든. 이 만들기 어렵다 했잖아. 만들기 어렵거든.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 그걸 이제 non-coherent detection이라고. non-coherent detection. 이렇게. 이거는 만들기 쉽지. 그래서 coherent receiver는 만들기는 어려운데 만들고는 잘 만들면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 성능이 좋다. 이는 만들기는 non-coherent receiver는 만들기는 쉬운데 성능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내가 얘기했지만 요게 대부분이야. 이게 만들기 어렵지만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와이파이나 아니면 LTE나 아니면 뭐 5G나 아니면 앞으로 6G나 뭐 앞으로 7G가 나온다. 뭐 지금 다 이걸로 쓸 거야. 다 이걸로 써야 돼. 응? 근데 이거는 non-coherent 리시버는 어떻게 만들기 쉽다고 했잖아. 그 성능이 별로 안 좋다고. 성능 별로 안 좋아도 이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블루투스야. 블루투스. 싸게 만들고 그냥 뭐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뭐 싸게 만들려고 하면 이 블루투스 이렇게 만든 코헤런트 리시버. 그래서 하는데 PSK는 이게 시작 지점을 이게 PSK라는 건 PSK는 정보가 어디에 실린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PSK는 어디에 실린다고 뭐에 실린다고 페이즈에 실린다고 페이즈에 정보가 페이즈에 정보가 실린다고. 페이즈가 1이면은 어떻게 1이면은 1을 보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고 0을 보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가 원래 마이너스 A가 A의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플러스 파이거든. 원래는 파이야. 파이인데 이거 파이가 되다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된 거야. 마이너스 A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보 자체가 페이즈에 실리다 보니까 페이즈 여기 0이냐 파이냐 이렇게 페이즈에 실리다 보니 1이면은 2파이 FCT에 0 플러스 0이야. 사실은 여기 생각되어 있는 게 플러스 0이고 이게 0을 보낼 때 1을 보낼 때는 플러스 0이고 0을 보낼 때는 플러스 파이고 이렇게 되거든. 그 이게 0이냐 1을 보낼 때는 이게 0이 되는 거고 0을 보낼 때는 파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보 자체가 페이즈에 실린다고. 페이즈에 실리기 때문에 이 PSK에서는 어떻게 되냐? PSK는 무조건 코헤런 디텍션 할 수밖에 없어. 코헤런 디텍션을 해야 된다. PSK는.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페이즈에 실리기 때문에 이게 아까 타임 딜레이를 지금 맞춰주는 거죠.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궁극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은 페이즈가 달라진다고. 이게 어디 갔어 이거? 타임 여기 있네.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페이즈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를 맞춰준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타임 딜레이를 정확하게 내 시작점을 맞춰주겠다. 딜레이가 안 생기도록 맞춰주겠다는 거든. 시작 저쪽에서 보내는 거랑 내가 만들어내는 거랑. 근데 그게 두 개가 일치시키겠다는 건 결국 페이즈를 맞춰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PSK는 무조건 코헤런 디텍션 밖에 없어. 방법이. 코헤런 디텍션 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가 ASK하고 FSK는 두 가지 다 있다고. 코히어런트로 코히어런트 하는 거랑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랑 코히어런트 리시버 넌 코히어런트로 둘 다 있어. 둘 다 가능하다. 그런데 생각해봐. 아까 내가 이 수신기를 만들 때 수신기 구조에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뭐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져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동기화해로 어떤 게 더 만들기 어렵다고? 어떤 게 더 만들기 어렵다고? 이게 더 어렵다 했잖아.
이게 더 어렵다고. 이게 훨씬 더 어려워. 이것보다도. 그러면은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만들기 어려운 거 이거 만들었어. 이거 만들기 어려운 걸 있었다고. 동기화 회로가 들어갔다라는 건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코헤런트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야. 코헤런트로 이제 리시버를 만들겠다는 거야. 코헤런트 수신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동기화 회로가 들어갔다는 거는 코헤런트 리시버. 그럼 동기화 회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 어렵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코헤런트 리시버를 하겠다. 그럼 코헤런트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된다고? PSK나 그 다음에 ASK나 FSK 다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할 것 같아? 뭘 할 것 같아? 이거는 둘 오소고날 시그널링이거든. 이거는 엔티포달 시그널링이라서 BR이 루트 2 EB 오버 N0 이렇게 되고, 이거는 Q 평면에 루트 2B 오버 N0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BR이 여기 더 좋다고. 내가 굉장히 어렵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서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첫 번째 옵션은 PSK로 하느냐, 아니면 ASK로 하느냐, 뭐 FSK로 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게 만든 걸 가지고 ASK나 FSK를 해봤자 어떻게 되는 거야? PSK보다 더 성능이 떨어지거든. 성능이 안 좋다고. 이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더 안 좋아. 3dB, 3dB가 안 좋다고. 3dB가. 이게 3dB 우수하거든. 이게 PSK가. 굉장히 어려운 걸 내가 했어. 어려워 해가지고 어려운 뭔가 내가 뭐 테스트를 통과했다 합시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패스하다, 사실이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뭐 사실 패스했다 합시다.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험을 통과를 했어. 아니 뭐 그러면 그 5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했다면 행시를 통과했다 합시다. 행시를 통과했는데 행시 통과했으니까 5급 공무원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공무원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행시 통과해놓고 뭐 난 9급 공무원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행시를 통과했는데 행시 통과하면 5급 공무원이 되거든.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9급 공무원 하려다. 내 원래 꿈은 9급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내가 9급 공무원 이런 바보가 어딨어. 그냥 9급 공무원 할 것 같으면 9급 공무원 시험 보면 되잖아. 뭐한테 행실 봐 그러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났으면 그걸 하면 된다고. 그 목적에 맞게. 9급 공무원 할 필요 없다고. 9급 공무원 할 것 같으면 9급 공무원 시험 보면 되지 그냥. 몇만 명, 뭐 1년에 몇몇 명씩 뽑잖아. 그거 뽑으면 되지. 뭐 한다고 몇십 명밖에 안 뽑는 행시 보냐고. 몇백 명밖에 안 뽑는 행시 왜 보냐고. 응? 훨씬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코헤런트 리시버는 굉장히 동기화회로 때문에 어려웠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PSK는 어떻게 된다고? 더 우수한 거야. 이게 우수하다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5공문 하는 건 똑같다고. 근데 이거 해놓고 나는 뭐 그냥 동시만 하기 때문에 뭐 ASK나 FSK로 하겠다. 그럼 3dB가 더 파워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뭐 안 좋거든. 이 마치 이거 ASK 코헤런트 리시버를 달아놓고 ASK나 FSK를 쓰겠다라는 거는 마치 행시를 통과해놓고 나는 국공부만 하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코헤런트 리시버를 해가지고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ASK나 FSK는 어떻게 한다고? 코헤런트 리시버를 만들 수는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도 안 한다고. 왜? 코헤런트 리시버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그 동기화로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막상 만들어 놓고 뭐 한다고 그걸 ASK나 FSK를 하면서 이게 BR이 더 낮은 걸로 또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선택하냐고. 또 좋은 게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선택하냐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코헤런트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동기화로를 쓸 것 같으면 PSK를 써야 되고 이제 ASK나 FSK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non coherent라는 거. 이게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ASK하고 FSK에서 non coherent로 어떻게 우리가 디텍션 할 수 있니? coherent 하는 거는 이제 그 의미가 없어. 그건 뭐 그냥 뭐 원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한번.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ASK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봅시다. ASK가 뭐 이거 지난번 잠깐 했었는데 온오프 킹이야. 그러니까 이게 1이면은 여기서 보면 101100 뭐 이렇게 되겠네. 1이면 뭐 데이터를 보내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안 보내는 거거든. 온오프 킹이라고 그래. 온오프 킹. 온오프 킹.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고 이 OK라고 그래. OK. 그래서 코사인을 보내는데 이게 이제 보내는 송신 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신호를 보고 나서 이게 송신 측에서의 그림인지 수신 측에서의 그림인지 그걸 일단 제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뭐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송신 측이고 뭐 요거는 뭐 몰라도 괜찮아. 이거는 ASK가 이제 앰플리튜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요까지는 우리는 지금 바이너리로 하기 때문에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ASK로 이제 앰플리튜드를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여기까지는 좀 약간 어려워.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0101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유니폴라 NRG야. 유니폴라 NRG에서 여기에다가 코사인 곱해서 보내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0일 때는 사실 코사인 곱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0이고, 0, 뭐 0, 1, 1, 0,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1일 구간에 이제 코사인이 통과되는 거고, 0일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잘 봐봐. 0일 때는 신호가 없는 거지. 이거는 신호가 있다고. 있다고. 신호가 없고 신호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있느냐 없느냐 저쪽에서 신호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넌코헤런트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저쪽에서 신호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만 내가 정확하게 알면 된다고. 알면. 그래서 이거 디모델레이션이 수신기야. 수신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코히어런트랑 코히어런트, 그다음 non 코히어런트 이렇게 있는데 코히어런트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아무도 하지 않아. 코히어런트로 ASK를 수신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코히어런트 디텍션이거든. 코히어런트 ASK에서 코히어런트 디텍션이야. 이게 우리가 지난번 했던 건 똑같잖아 그냥. 그러니까 보내는 시그널링만 오소고날 시그널링이야. 보내는 게 1이면 A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고 0이면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거. 이렇게 보내면은 뭐 받는 거는 어차피 이게 뭐 SD라고 되는 건 디퍼런스예요. 디퍼런스 뭐냐면 S1T에다가 빼기 S2T 이렇게 되는데 S2가 이게 제로니까 이게 제로잖아. 제로다 보니까 이게 결국 SD가 S1이 되는 거지. S1T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A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코사인을 정확하게 곱해주려고 하는 거. 요거를 코히어런트 디텍션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우리가 뭐 이게 내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Q 펑션의 루트 EBover N0 이렇게 나타나. 이게 BR이 이게 나타나는데 뭐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이걸 시험에 내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야. 이거 시험 내고 이렇게는 않을 거야. PSK에 대해서는 낼 수는 있지. PSK는 낼 수 있어. 그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아까 non 코히어런트로 하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안 맞추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건 non 코히어런트야. non 코히어런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non coherent 디텍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 envelope 디텍터가 있고 요 다음에 나오는 스퀘어로 디텍터가 있고 이게 쿼드러치 디텍터 이게 세 가지가 있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대충만 이해만 하면 돼. 이건 정확하게 수식을 따라갈 생각은 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내가 이걸 수식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대충 그러면은 아까 잘 생각해 보자고. 저쪽에서 보면은 송신 측에서 보내는 게 결국은 1일 때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신호가 있고 그럼 0일 때는 보내는 신호가 없거든. 신호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내가 수신 측에서 보면은 non-coherent detection 하겠다라는 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돼. 있는지 없는지.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신호가 있으면은 어떻게 1로 판단하는 거고 없으면은 0으로 판단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엔벨로프 디텍터라고 하는 건데 엔벨로프 디텍터. 엔벨로프이 어떤 뭐 포장지를 말하는 거야. 엔벨로프. 우리가 뭐 이 뭐냐 뭐 이게 우편 봉투나 이런 거를 엔벨로프라고 그러거든. 포장지. 뭐 봉투
근데 요 끝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신호가 움직이는 거에서 이거 겉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예를 들어 사인파가 이렇게 온다. 이게 엔벨롭이에요. 엔벨롭. 뭐냐면 이게 엔벨롭이에요. 엔벨롭 디텍터. 끝에를 디텍트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봅시다 이게 뭐냐?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요. 밴드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이게 뭐 밴드 패스가 왜 되느냐? 이게 오는 게 잘 봐봐. 수신 내는 게 송신 내는 게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2파이 FC에 있는 거고 2파이 FC에 있잖아. 주파수가 FC에 있다고 지금. FC에 있는 거고 없으면 없거든. 어? 없으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FC에 밴드 패스 필터인데 어디에 FC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FC를. FC를 중심으로 있는지 밴드 패스 그러니까 FC를 중심으로 밴드 패스를 시킨다라는 거야. FC를. 그러면 있으면은 뭔가 있겠고 그러니까 1이면은 뭔가 통과되는 게 있겠고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통과 안 되는 거야. 물론 노이즈 때문에 노이즈는 전에 얘기했지만은 노이즈는 이게 주파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존재하거든. 그래서 노이즈 부분은 어떻게 통과될 수는 있어. 노이즈 부분은. 그러니까 이 밴드 패스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신호 부분은 밴드 패스를 하면은 1이면은 다 통과가 되는 거고 1이면은 1을 보냈으면은 ST가 다 통과되는 거고 0이면은 아무것도 다 통과가 안 되는 거지. 0을 저쪽에서 0을 보냈으면 이게 거기다 이제 노이즈가 이제 섞이는 거야. 이 밴드 패스를 통과하는 노이즈만 하는데 그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요게 뭐예요 이게? 이 다이오드잖아. 다이오드. 다이오드거든. 다이오드하고 뭐 이게 저항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걸 뭐 따라가게 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뭐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또 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시간 좀 많이 걸리니까 요 회로까지는 내가 좀 얘기하는 게 있고 하여튼 다이오드가 있으면 뭔가가 통과가 되잖아 이게. 다이오드가 있으면 통과가 되면서 이게 뭐 데이터가 있으면은 요게 이제 뭐보다 큰 걸로 판단하는 것만 알면 돼. 판단하는 것만.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내가 이걸 만약에 시험 낸다면은 어떻게 1과 0을 판단하느냐 non-coherent detection, envelope detector에서 0을 보냈을 때랑 1을 보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이게 우리가 디시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1이면은 뭔가 통과하는 게 뭔가 있을 거고 0이면 아무 통과하는 게 없으니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non-coherent detection인데 non-coherent non-coherent detection인데 스퀘어로 디텍터라고 해서 일단 먼저 제곱을 해줘.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우패스 필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서 하는데 왜 제곱을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1이냐 0이냐에 따라 다르잖아. 이게 1을 보냈다고 합시다. 1을 보냈다. 이 1을 보냈을 때 1을 보냈을 때 저쪽에서 1을 센터하면은 RT가 어떻게 돼서 A의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NT 되는데 NT는 여기서는 좀 약간 다루기에 힘이 들어서 NT는 좀 생략하고 요 부분만 NT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요 부분만 한다고. 그럼 0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RT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더하기 NT 이렇게 되니까 NT는 주로 생략하고 요 부분만 판단한다고. 요 부분만. 요 부분에 진짜로 똑같이 뭐 노이즈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요 부분에 만약에 1을 보냈을 때 요 제곱되는 요 부분 YT는 뭐가 되는 거야? YT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이때는 YT가 그러니까 NT는 빼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NT는 NT까지 제곱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NT는 빼고 요 신호 부분만 요 부분만 내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요 부분만. 그럼 이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YT는 제곱하면 A 제곱 코사인 제곱의 2파이 FCT 이렇게 되겠지. 1을 보냈으면 0을 보냈으면 아무것도 없지. 그럼 왜 또 노이즈는 또 안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이즈는 쓰면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두 개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뭐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러면 A 뭐 이게 뭐 AT라고 했는데 뭐 A라고 해도 되고 A 코사인 2파이 FCT 되니까 A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A 제곱 1일 때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 코사인 제곱을 이제 해주면은 2분의 A 제곱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요거는 다시 적어주면 어떻게 2분의 A 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A 제곱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다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쪽 부분은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 있을까?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주파수, 이거 풀의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돼, 이거?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이게 2분의 A제곱, 뭐, 이거는 뭐, 알 필요 없네. 델타 F,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있다고, 0을 중심으로. 0 근처에 있잖아, 다. DC 성분이니까. 사실 DC 성분이죠, 이게 DC 성분. 성분이니까 0을 중심으로 있죠, 0을. 존재한다. 그럼 이쪽 부분을 잘 봅시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뭐 곱하기 코사인 2파이 없이 t 어디에 있어, 이거? 어느 근처에 있는 거야, 이거? 이거는 어떻게,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는 잘 보면 어디에 있어? 이게 2FC 근처에 있다. 2FC. 2FC하고 마이너스 FC. 플러스 마이너스 2FC에서. 여기에 있다고. 굉장히 고주파 성분이겠네. 고주파 성분. 고주파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이렇게 제곱해서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게 날아가겠네, 이게. 이거 없어지겠네, 이거. 이거 없어지겠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제곱. 1이면은 2분의 A 제곱 남고, 1 보냈으면 0을 보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지. 어차피 없었으니까. 원래부터가 없었으니까. 요거 두 개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두 개를. A 제곱, 2분의 A 제곱이 나오면 아 저쪽에서 1을 보냈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그다음에 0을 보냈을 때는 0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 두 개를 구분만 하면 되거든. 저쪽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만 난 판단하면 된다고. 1을 보냈을 때 1을 보냈을 때 신호가 이게 쭉 통과했을 때 요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랑 0을 보냈을 때 1을 보냈을 때랑 그럼 0을 보냈을 때 쭉 통과해서 요 지점이랑 두 개가 구분만 되면 돼. 구분만. 구분되면 된다. 이게 두 개가. 그것만 하면 내가 1을 보낸지 0을 보낸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럼 요거는 뭐 쿼드러처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 내가 오늘 다 하기가 좀 힘이 드네 이게. 이거는 또 보면은 잘 보면은 아니 지난 아까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 대충 내 이야기로는 그래 코사인 곱하는 게 힘이 드니까 코사인 곱하는 거는 그래 코헤런트 디텍션이고 이런 거는 보니까 그래 뭐 밴드 패스 해가지고 뭐 이게 다이오드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거 뭐 제곱해가지고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면 이거는 코사인이 없으니까 이거는 엔벨롭 디텍터도 non 코헤런트고 이게 스퀘어로 디텍터도 non 코헤런트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도 코사인 있네. 이거 코사인 있네. 코사인 있네. 코사인 있는데 이거 무슨 이게 왜 non 코헤런트냐? non 코헤런트냐? 왜 non 코헤런트냐 이거는? 응? 코사인 있는데 왜 non 코헤냐? 이게 근본이고 다른 게 뭐냐면 아까 거랑 다른 게 이게 페이즈가 달라 이게 두 개가 아까 저기 얘기한 페이즈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non 코헤런트는 페이즈가 제로일 때고 이 두 개가 차이 나도 괜찮다. 차이 나도 괜찮아. 이게 이게 참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코헤런트를 할 때는 이렇게 돼 있었어. 곱하기 들어오는 시그널이 ST가 1이면은 AA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NT 이렇게 돼 있었고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는 아무것도 뭐 NT만 들어오겠지. NT만 어, 지금 ASK에서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곱해주는 게 뭐가 되느냐? 이게 AA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곱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0부터 TB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보낸 시그널 잘 봐봐. 요 안에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 페이지 차이가 없다고 일치한다고 일치한다고 이거 딱 정확하게 맞춰줬다는 거야. 이게 대단히 동기화가 됐다는 거야. 동기화가 완성돼서 동기화 되었다고.
근데 non-coherent 조금 전에 나왔다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쿼드러처 디텍터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요 세타가 달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non-coherent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코사인을 곱해주고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플러스 세타가 다른 값이야. 내가 저 세타를 정확하게 못 맞춰. 타임 딜레이 때문에 생기는 세타가 정확하게 0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곱하기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이렇게 곱해줘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사실 로페스 필터가 0부터 인테그럴 해주면은 로페스 필터링 돼. 여기서 디지털에서는 이렇게 하고 요걸 제곱하고 여기서는 둘 다 더해줘야 돼.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두 개 패스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는 더해주고 밑에 거는 빼줬거든. 근데 둘 다 더해줘야 돼.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에 세타가 이제 곱해진 거예요. 세타가 곱해진 거야. 그럼 이게 들어오는 시그널이 A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들어온다 합시다. 이게 들어왔다. 근데 세타가 지금 안 맞잖아. 안 맞다 하더라도 이 뭔가가 나와 이게. 응? 이게 0이든지 이럴 때는 물론 노이즈는 있는데 노이즈는 빼고 얘기합시다. 노이즈는 어차피 똑같은 두 개 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뭐 어차피 두 개 차이는 없잖아. 우리는 차이만 지금 중요한 거거든. 차이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A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이게 만약에 저쪽에서 요걸 보냈다. A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냈다. 1을 보냈다 합시다. 1을 보냈으면 이쪽 패스. 이게 이 위에 걸 우리가 1번 패스라 합시다. 1번 패스. 이게 이쪽을 우리가 2번 패스라 합시다. 2번 패스. 그 패스가 PASS가 아니라 패스. 어떤 길을 말하는 거야. 이 1번 패스. 1번 패스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1번 패스로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인테그랄 일단 0부터 TB에 어떻게 A도 일단 빼고 A도 빼고 그냥 A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DT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제곱해 주는 거예요. 요걸 제곱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A의 0부터 TB에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사인의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D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걸 보면은 코사인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혹시? 코사인하고 곱하면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요 다음으로 좀 적읍시다.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 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2분의 1에 코사인 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y 뭐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코사인 이게 x니까 x 이게 x고 뭐 x 뭐 이걸 x라든지 이걸 y라든지 뭐 아무 상관없지. 응? 그래서 보면은 요 코사인 제곱 요걸 코사인 x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요걸 적분해 줘야 되는데 적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2파이 2FCT에다가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빼기 해주면은 뭐 빼기나 아무 때나 해줘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를 인테그랄 해준다고. 요걸 인테그랄 해준다고. 여기 아까 이게 여기서는 로페스 필터링 돼 있는데 로페스 필터랑 이게 사실은 이 인테그랄 해주면 로페스 필터가 돼. 인테그랄 해주면은 전체를 에버리징 해버린 역할에 의해서 튀는 것들 다 없애버려요. 튄다라는 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 다 없애주면 그게 인테그랄의 역할이에요. 그게. 인테그랄 쭉 대해주는 거잖아. 대해주면 이게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해줘.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에서는 좀 약간 다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테그럴 내준다. 그럼 요걸 인테그럴 내준다. 요걸 인테그럴 내준다고. 그럼 요걸 전체를 인테그럴 내준다. 인테그럴 내준다. 요걸 인테그럴. 요걸 전체를. 그럼 인테그럴 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부분은 프리퀀시가 어디에 있는 거야? 요 앞에 시그널은 어디에 있어? EFC에 있네. EFC. 이거는 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잖아. 그러면 인테그럴 내주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된다고 이게. 0. 뭐 수학적으로 정확히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4파이 FC분의 이게 사인의 4파이 FC T 플러스 세타. 요거를 0부터 TB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0부터 TB까지 해주는 내가 어제 얘기했지만은 이게 FC가 굉장히 큰 수라고 했잖아. FC가 보통 뭐 5 곱하기 12 구성 뭐 이렇게 된다. 5기가 같으면 5 곱하기 12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인은 아무리 해봤자 뭐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움직인다고. 그 분모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야. 거의 0이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된다고. 거의. 완전히 수학적으로 제로는 아닌데 거의 제로라고. 우리 공학적으로 보면 거의 제로야. 뭐 12구성분의 1이니까 이거 거의 제로지 우리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값으로 나타나거든. 코사인 2세타 요게 도미넌트한 텀이 된다. 뒤에 거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건 뭐 세타 값이니까 dt를 적분해주면 0부터 tb까지 적분해주면 이게 2분의 1에 2분의 1은 요 앞에 있으니까 2분의 1이 tb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요까지 한 거야. 요걸 제곱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게 TB에다가 요거 전체를 제곱을 해준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도 요것도 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해보면은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Y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사인 X 플러스 Y에다가 내 지금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기억이 안 나. 이게 사인 X 마이너스 Y 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뭐 하여튼 사인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 비슷하게 될 거야. 하여튼 뭐 그 별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요것도 이것대로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계산 인테그럴 해주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분의 1의 사인 세타의 tb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 이 점에서 우리가 사인 이버리니 요 지점 그러면은 요 지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2분의 1의 사인 세타의 tb 요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를 제곱을 해서 더해준다고. 2분의 1 코사인 2세타 요거하고 이걸 더해준다고.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더해주면 4분의 1에다가 tb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마 코사인하고 제곱하고 사인 제곱하고 이게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하면 뭐가 돼? 김재우. 네. 뭐가 돼 이거? 1. 그렇지. 1이지.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타에 그러니까 이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4분의 1의 TB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세타에 관계 없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걸 막 지금 급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쭉 풀어준 이유는 뭐냐? 이거 분명히 중간에는 내가 세타를 몰라도 세타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세타라고 둔 거야. 그냥 타임 딜레이 때문에 세타라고 둔 거다고. 둔 건데 이렇게 뒀는데 이걸 플러스 제곱하고 더하기를 해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세타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일정한 값을. 세타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세타를 안 맞춰도 된다라는 얘기야. 세타를 안 맞춰줘도 내가 정확하게 타임을 시작하는 지점을 안 맞춰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신호가 있으면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신호가 있으면 이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0을 통과시킨다. 0일 때는 뭐 쉽잖아. 0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어차피 0 곱하기 쭉 되니까 뭐가 나오고 0이 나온다고. 0. 그러니까 4분의 1 TB 제곱이 나타나느냐 이쪽 이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상태 뭐 노이즈는 물론 다르겠지만 노이즈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결국은 1을 보냈으면은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야. 디시전 내리기 직전. 직전의 상태에서 어떻게 1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4분의 1 TB 제곱이 되는 거. 0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 0이 나온다고. 그럼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잖아. 구분. 내가 지금 디지털 통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두 개를 구분만 되면 돼. 구분만.
구분. 물론 더 잘 구분이 되면 더 좋겠지. 잘 구분이 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구분만 되면은 된다고. 어? 잘 구분되느냐, 구분이 잘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 non-coherent detection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coherent detection은 어떻게 코사인을 정확하게 곱하는 거야. 이게 세타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플러스 세타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세타가 들어가면 안 돼. 그 세타라는 건 여기서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타임 딜레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타임 딜레이. 타임 딜레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는 처음 나타났던 그러니까 non-coherent detection에서 envelope 디텍터나 아니면은 스퀘어로 디텍터나 아니면 쿼드르체 디텍터 요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세타를 몰라도 뭔가를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걸 아까 내가 그 여기 내가 풀어준 거에는 여기에서는 들어온 시그널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세타를 여기에 붙여줬는데 강의 자료에는 여기에 세타를 붙여줬거든. 그 차이는 없어. 여기에 세타를 붙여주나 여기에 세타를 붙여주나 두 개 똑같아 그냥. 똑같아. 어차피 차이만 우리한테 중요하거든. 차이만. 아까 얘기 내가 적은 거 있지만 코사인 요 곱하기 여기 해주면은 이게 두 개의 차이만 중요하거든. 차이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차이만 이거는 어차피 날아간다고 로페스 필터로 해서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 차이만 중요하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차이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세타를 붙이느냐 아니면 여기 이 신호에 붙이느냐 아니면 여기 뭐 이쪽 받는 쪽에서 세타를 붙이느냐 이 받는 쪽에 세타를 붙이는 게 우리한테는 사실 더 뭐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더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걸 이제 뭐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세타를 붙였는데 뭐 정 아니면 요건 빼고 여기 세타를 여기 붙여도 두 개는 똑같이 나와. 똑같이.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게 non-coherent detection 한다. 그럼 BER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던 거야, 이거. BER 퍼포먼스 ASK에서. 그래서 뭐 BER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똑같아. ASK 이게 오소고날 시그널링이니까 Q 펑션에 어떻게 나오겠어? 루트 EB 오브 N0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엔벨롭 디텍터 요거는 뭐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non-coherent detection에 있어. non-coherent detection은 어려운데 요거만 기억해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느냐? coherent detection이 이렇게 있고 non-coherent ASK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더 성능이 좋다고?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아? 이 그림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아? 남주호. 예, coherent ASK랑 non-coherent ASK는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아? non-coherent ASK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non-coherent ASK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non-coherent ASK 왜 더 좋아? 파워가 더 큽니다. 아, 이거 좀 심각하네.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네 지금. 지금 이 그림을 아. 네가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네. 보니까. 아, 둘 중 하나 찍으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더 참 괴롭다네. 잘 봐봐 이게. 같은 비하를 쭉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서는 코헤런트 ASK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돼. 한 6.7dB 정도 있으면 되겠네. 근데 non-coherent detection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 뭐 8.5dB 정도 필요하겠네. 어떻게 더 좋아? 똑같은 BER을 10 안에서 이승을 맞추는데 어떻게 해? 하나는 7dB가 필요하고 하나는 8.5dB가 필요해. 어떻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네 이게. 코헤런트 ASK가 더 좋네.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코헤런트 ASK는 뭐가 필요하다고? 코헤런트 ASK는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동기화 회로가 필요해.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회로가 필요하다고. 동기화 회로가 필요하다고. non-coherent detection에는 동기화 회로 필요 없어. 이거 없어도 된다고. 쉽게 만들 수 있잖아. 쉽게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 그 동기화 회로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구현이 어려워 사실. 어렵다고. 구현이 어렵다고.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어려운 게 더 성능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안 써. 이 실제로는 안 써. 코헤런트 ASK는 안 써. 이거. 이런 거 안 써.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코헤런트 PSK가 있거든. 코헤런트 할 것 같으면 PSK를 쓴다고. 코헤런트 PSK는 이렇게 될 거야. 코헤런트 PSK 이렇게 이거보다 3dB 이렇게 코헤런트 PSK를 쓴다고. 코헤런트 ASK보다. 그러니까 쉽게 구현이 가능한 걸 쓰든지 아니면 진짜 성능이 좋든지 이렇게 두 개만 하는 거야. 요것도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봅시다. 이게 보면은 이게 BPSK고 PSK인데 이제 이건 코헤런트고 그다음 코헤런트 FSK하고 ASK하고 이렇게 중간에 있어. 그다음 non 코헤런트 ASK 뭐 non 코헤런트 FSK 뭐 이 똑같아.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성능은 이게 제일 좋지. 성능이. 근데 뭐가 문제라고? 만들기 어렵다고. 동계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제일 쉬운 건 어떤 거야? 이거라고. 그래서 아까 뭐 블루투스 같은 거 쓴다고. 그러니까 만들기도 그러니까 코헤런트 잘 봐봐 이게. 코헤런트 ASK랑 코헤런트 FSK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야. 애매하다고. 뭐 성능도 별로 안 좋고 만들기 어려운데 성능도 별로 안 좋아. 물론 뭐 성능이 non 코헤런트 FSK나 ASK보다는 더 좋지. 근데 이거보다는 안 좋다고. 뭐 BPSK보다는 안 좋다고. 이게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성능이 좋아서 어렵지만 성능이 좋은 걸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성능 나쁘지만 만들기 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양극화. 여기서도 똑같아. 애매한 건 안 쓴다고. 애매한 건 안 써. 애매한 거는 굉장히 애매해 진짜로. 아예 쉽게 가든지 아니면은 어렵게 만들지만은 성능이 좋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이거는 안 써. 이거는 아무도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하. 이거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끝에 양극단으로만 우리는 쓴다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중용을 지키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중용을 지키는 게 살면서는 좋긴 한데 이런데 뭐 기술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 FSK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FSK는 쉽긴 한데 내가 요거는 FSK 뭐 간단하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FSK에서도 이 그 뭐 여기에서도 이게 코헤런트랑 non 코헤런트가 있거든. 코헤런트랑 non 코헤런트가 있는데 코헤런트는 할 필요가 없어. non 코헤런트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고. FSK에서 코헤런트로 FSK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코헤런트를 하려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굉장히 큰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코헤런트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non 코헤런트에 대해서만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리퀀시를 시프트하면서 뭔가를 두 개 나누는 건데 요거는 내가 지금 다음 시간에는 내가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 날도 수업을 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2020년 기말고사랑 2019년 기말고사를 내가 풀어줄 생각이라서 이걸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마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이 강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유튜브에 올릴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야. 내가 적어도 아무리 길어도 한 30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될 테니까 오늘 한 거랑 그 다음에 이 FSK 내가 한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뭐 ASK에서 세계 디텍션 수식 과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이건 전혀 전혀까지 아니고 내가 이거 했던 요 쿼드러처 디텍터 요 부분은 내가 시험에 낼 수도 있어. 쿼드러처 이 부분 이 코사인하고 요 부분은 이렇게 이게 해봤자 이렇게 어떤 이 값으로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는 좀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내가 보고 이게 신호가 존재하는 거구나.
1을 보냈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지. 이게 디시전 내리기 직전 상태. 이 상태가 신호가 있을 것 같고 0일 때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지점에서 신호를 1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되고 0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대충만 알면 돼. 대충.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좀 코드러처는 실제로 쓰고 있거든. 실제로 이 코드러처 리시버는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그건 좀 약간 알기는 알아야 돼. 그래서 다음 아니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FSK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올릴 거거든. 한 30분 정도짜리를 올릴 건데 그거 하고 오늘 한 거하고 같이 그 숙제를 해서 금요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자. 금요일까지. 그 말이야. 혹시 뭐 질문 있나? 내가 보니까 오늘 이걸 잘 이해를 못하네. 뭐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 나서 또 뭐 질문 좀 받을 테니까 공부를 좀 해보고 좀 질문 좀 하도록 하세요. 비대면 시험도 비대면 시험 아니 대면 시험이야. 비대면 만약 한다 하더라도 다 1시 반에 다 시간은 1시 반에 시작할 거야. 1시 반. 시험은 1시간 반에 시작하고 만약에 뭐 내 생각인데 뭐 비대면 너무 많이 뭐 한 5명 이상 뭐 요구한다. 난 사실은 이걸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와서 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비대면이 훨씬 좋잖아. 사실 뭐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대면이 너무 요구가 많다라고 하면은 뭐 전면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나도 이걸 내가 뭐 어떤 오는 사람한테 페이버를 더 줘야 되는데 오는 사람은 더 힘들고 안 오고 집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편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을 사실 하기는 좀 힘이 들어.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보고 나도 뭐 하여튼 뭐 그건 월요일 날 얘기합시다. 월요일 날. 질문 있나? 질문 없으면 뭐 하여튼 마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